김도하는 서울대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흰 가운이 바람에 살랑거렸지요. 그의 걸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 뒤에는 깊숙이 숨겨진 계산이 있었지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잘생기셨어. 의사의 집안도 좋다던데. 도하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집안이 좋다고. 웃기는 소리네. 도한의 실제 출신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집안이었지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도한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좁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었지요. 의과대학에 입학한 것은 그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간신히 버텨낸 학창 시절이었지요. 그때부터 도하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윤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서울 강남에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은 점점 커졌습니다. 레지던트 시절에는 해외 연수 경험까지 덧붙였지요. 물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병원 라운지에서 도하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의 메시지가 떠 있었지요. 오빠,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수진은 그와 3년째 사귀고 있는 연인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초등학교 교사였지요. 도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 역시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것도 후한 평가였지요. 도한은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는 좋은 애야. 하지만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화려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한이 고개를 돌리자 유미가 보였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지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유미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이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미술사를 전공한 뒤 유럽에서 몇 년을 보낸 진짜 재벌 2세였지요. 아, 유미 씨. 오늘 아버님 진료차 오신 건가요? 네, 정기 검진이에요. 그런데 유미가 살짝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도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지요. 물론입니다. 병원 근처 고급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유미는 라떼를 주문했고 도하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지요. 창밖으로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반짝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유미가 물었습니다. 도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준비된 대답을 했지요. 서울이요, 강남에서 자랐습니다. 정말요? 저희 집 근처일 수도 있겠네요. 대화가 계속될수록 도하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미의 반응은 좋았지요. 그녀는 도안을 흥미로운 남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수진에게는 미안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도안은 수진과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지요.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공원 벤치에 앉은 수진이 말했습니다. 요즘 오빠가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도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만날 때마다 딴 생각하는 것 같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안은 결단을 내려야 했지요. 이 선량한 여자를 계속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도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수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갑자기 왜? 뭔 일이야? 미안해. 그냥 우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도안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보다는 현실을 택했다고 할 수도 없었고, 더 나은 조건의 여자를 만났다고도 할 수 없었지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이게 끝이야? 도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걸어갔지요. 뒤에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안은 유미에게 연락했습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유미의 대답은 즉시 왔습니다. 좋아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둘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유미는 파리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줬고, 도안은 허위로 꾸며낸 유학 이야기를 했지요. 김 선생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유미가 볼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도안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여자였지요. 무엇보다 그녀 뒤에 있는 거대한 재력이 그를 매혹했습니다. 그날 밤 도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수진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지요. 하지만 더 큰 부분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도안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돈을 택한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거진 위에 세워진 관계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를 말이지요.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나련된 신혼집은 화려했지요.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과 독일제 주방 가구, 거실을 채운 명품 소파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는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었지요. 여보, 이번 달 용돈이 좀 부족해. 도안이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유미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얼마나 필요해요?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유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500만 원요? 지난달에도 그 정도 드렸는데 도하는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선배들과 모임이 잦아서 의료진 관계도 중요하잖아. 사실 그는 허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지요. 명품 시계, 고급 양복, 외제차, 할부금까지. 가짜 신분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도한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명의를 내 이름으로도 올려두면 어떨까? 유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벌써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부부가 됐으니까 당연한 거 아냐?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장모인 김 여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지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도한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명이 얘기가 들렸는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지요. 유미는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유미야, 너는 잠깐 방에 좀 들어가 있어. 김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미가 방으로 들어가자 김 여사와 도한만 남았지요. 도한 씨, 김 여사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 도한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요. 어머님, 저희가 부부잖아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절차. 김 여사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그게, 도한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한 씨,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우리 가족에게 받은 게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 김 여사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기 시작했지요. 결혼 준비비 3천만 원, 신혼집 보증금 5억, 인테리어비 2천만 원, 신혼여행비 1천만 원, 매달 생활비도 따로 주고 있고, 도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계산하지 말라고. 김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뭐야? 우리가 호구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뭔 뜻이야? 결혼 한 달 만에 진명해 달라고 하는 게 도한은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제가 병원에서 인정받으려면 기반이 있어야, 기반. 김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기반이 뭐야? 바로 그때 유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오빠 왜 이러세요? 김 여사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미야, 내 남편이 뭔 생각인지 모르겠다. 엄마, 유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도한은 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셔. 오해?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오해했다는 거야? 저는 그냥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돈 달라고 조르는 거야? 유미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둘 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결혼 한 달 만에 이런 갈등을 겪게 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유미야, 엄마는 간다. 내가 잘 생각해봐. 어머니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지요.
여보, 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도 이해가 돼요. 도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도 어머니 편이야? 그게 아니라 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성급하다고? 도한의 목소리가 높아졌지요. 우리가 남남이야? 물론 아니지만 그럼 뭐가 문제야? 내가 너희 집 재산을 노리는 사람처럼 보여? 유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저녁 도한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도한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보, 어제는 미안했어. 그가 유미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조급했나 봐. 유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요. 오빠도 이해해요. 어머니가 좀 예민하시긴 해요. 진명의 얘기는 잊어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도한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일주일 후 도한은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병원 동료를 집에 초대한 것이었지요.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후배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처가에서 마련해준 거예요. 도한이 겸손하게 말했지요. 부럽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집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유미는 옆에서 뿌듯해했습니다. 남편이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집안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지요. 하지만 손님이 간 후 도한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후배가 하는 말이 맞아.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데 그러게요. 만약에 집 명의가 내게도 있으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유미는 망설였습니다. 그런가요? 물론이지.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여러모로 유리해. 도한은 이번에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웠지요. 한번 알아볼게요. 유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유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진명의 얘기를 또 꺼냈어요. 또 꺼냈단 말이야? 김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지요. 뭐라고 했는데? 이번엔 세금 문제라고 해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김 여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지요. 유미야, 엄마 말 잘 들어. 그 남자, 뭔가 이상해. 엄마, 결혼 한 달 반 만에 집 명의를 2번이나 요구하는 게 정상이야? 유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점점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좀 더 지켜봐, 유미야. 엄마가 사위를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전화를 끊은 후 유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점점 쓴맛으로 변해가고 있었지요. 병원 의국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하는 차트를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지요. 김 선생 말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한 후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저번에 하버드 연수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찾아봤는데 기록이 없어. 도한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트의 글씨가 흐려 보였지요. 그럴 리가. 아마 시기가 다를 거야. 아니야, 확실히 없어. 그리고 레지던트 시절 얘기도 계속 바뀌고. 의국장이 지나가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시선은 계속 도한을 따라다녔지요. 점심시간에 도한은 혼자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시내를 내려다봤지요. 어디선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인이었지요. 도하나, 시간 되면 집에 좀 와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게감이 있었지요. 강남의 본가는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소나무와 철쭉이 어우러져 있었고, 현관 앞에는 고급 세단 2대가 서 있었지요. 거실에서 장인과 장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앉아라. 장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지요. 도하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도하나, 솔직히 말해보자. 장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력서에 거짓이 있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하버드 연수 장모가 끼어들었습니다. 확인해봤어. 도한의 입이 바짝 말랐지요. 그게 제가 설명을. 설명은 됐고 장인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다른 것도 확인했다. 출신 대학교에도 연락해봤고, 완전히 들통난 것이었습니다. 성적도, 논문도, 연수 기록도 내가 말한 것과 다 달라. 도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야. 장모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내 집안 사정도 알아봤어. 어머님, 아버지가 철물점 하시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더라. 장모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도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쌓아올린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도하나, 장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는 이해해. 하지만 이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장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딸을 속인 거잖아. 바로 그때 유미가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다 들었어요. 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한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미의 눈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지요. 여보,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해요?
유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면서요. 전부 거짓말은 아니야. 그냥 조금 과장한 거지. 조금. 장모가 비웃었습니다. 하버드 연수가 조금 과장이야? 도하는 유미에게 가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었지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보, 저한테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한 적 있어요? 도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로 진실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출신도 거짓말, 경력도 거짓말. 유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럼 저를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하는 대답할 수 없었지요. 답해봐요.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사랑해. 도한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사랑해. 믿을 수 없어요. 장인이 일어났습니다. 도하나, 오늘은 이만 들어가라. 아버님,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도하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벌써 어두워져 있었지요. 신혼집으로 돌아온 도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유미는 친정에 머물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었지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지요. 김 선생님, 의국장이 도안을 불렀습니다. 원장실로 좀 오세요. 원장실에는 유미의 아버지와 병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선생, 병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력서 위조 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도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일단 업무 정지하고 집에서 대기하세요. 병원을 나서는 도한의 뒤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이상했어. 사기꾼이었네. 집으로 돌아온 도한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생각했지요.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실하게 자신을 사랑했던 그녀를 버리고 거짓말로 얻은 현재였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미였지요. 우리 얘기해야겠어요. 내일 카페에서 만나요. 도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설득해야 해.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하지만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날 밤 도하는 오랜만에 고향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니? 어머니의 정겨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며느리는 어때? 참 예쁘더라. 도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한 번 본 것이 전부였지요.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전화를 끊고 도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지친 얼굴이 비춰졌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털어놔야 했습니다. 내일 유미에게 모든 걸 솔직히 얘기하자. 그것만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진실로 끝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도하는 그렇게 결심했지요. 하지만 과연 늦지 않았을까요? 카페 창가 자리에서 유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지요. 도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도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미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도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오한 일이었지요. 여보. 아니, 유미 씨. 도한이 말을 고쳤습니다. 모든 걸 솔직히 얘기할게요. 유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체념이 서려 있었지요. 도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철물점을 해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요.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요.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전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와서. 도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하는 진실한 이야기였지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점점 커졌죠. 유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연수도 거짓말이에요. 논문도 과장했고 집안 얘기도 다 꾸민 거였어요. 왜요? 유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도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가난한 집 아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결혼한 거예요? 가장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도하는 고개를 숙였지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유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도한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저도 알아요. 당연한 반응이죠. 도한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 통장이에요. 지금까지 받은 생활비, 결혼 준비비 모든 걸 정리했어요. 유미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통장과 계산서가 들어있었지요. 다 돌려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유미는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도안을 바라봤지요. 오빠가 진짜 저를 사랑한다면 유미가 말을 멈췄습니다. 혼자서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도안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시간을 달라는 거죠. 네, 제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먼저 증명해 보세요. 그날 오후 도안은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KTX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제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기차역에서 아버지가 마중 나왔습니다. 낡은 트럭을 몰고 온 아버지를 보며 고아는 부끄러워했던 과거를 반성했지요. 아들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집에서 도안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거짓말로 얻은 결혼, 무너진 신뢰,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말이지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바로 살면 되지. 어떻게요?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해라.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날 밤 도하는 어린 시절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도하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병원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지요. 김도한 선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한이 일어났습니다. 이력서를 위조하고 동료들을 속였습니다. 위원들이 웅성거렸지요. 하지만 의사로서의 실력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징계 결과는 6개월 정직이었습니다. 파면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는 나은 결과였지요. 도하는 정직 기간 동안 아버지의 철물점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지요. 손님, 이 나사못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도한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젊은 분이 참 잘 아시네. 작은 일이었지만 뿌듯했습니다. 거짓말 없이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저녁에는 동네 의원에서 무료 진료를 도왔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의사가 된 이유를 다시 생각했지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도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만에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런 나날이 3개월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지요. 오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요. 오빠가 요즘 뭘 하는지 들었어요. 도한은 당황했습니다. 누구한테? 병원 사람들이 가끔 연락해요. 오빠가 고향에서 열심히 산다고. 무료 진료도 한다면서요? 도한은 부끄러웠습니다. 자랑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멋있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 말에 도한의 가슴이 뛰었지요. 유미야,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어. 전화를 끊고 도한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아 보였지요. 6개월 후 도한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정직이 끝난 것이었지요. 하지만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더 따뜻해 보여요. 도한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저녁 유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시간 되면 만날래요? 할 말이 있어요. 도한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일까요?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유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지요. 도하는 천천히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유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천만에. 오빠가 달라졌어요. 유미가 도한을 바라봤습니다. 도한은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나도 느껴 예전의 나는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달라진 건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 그냥 편해진 것 같아. 유미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편해 보여요. 진짜로.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렸지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응,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배신감도 컸고. 도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요. 도한은 놀란 표정으로 유미를 바라봤지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오빠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죠. 그런 게 아니야. 내 잘못이. 둘 다 잘못이었어요. 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서로를 진짜로 알려고 하지 않았죠. 강 건너편에서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오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지금의 오빠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도한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진실한 답을 해야 했지요. 솔직히 미안해. 도한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진 걸 원했어. 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정말요? 응, 가장 힘들 때 기다려준 내가 고마워. 유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유미야.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도한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얼마나? 글쎄요, 아마 1년쯤? 기다릴게. 정말요? 물론이지 평생이라도. 유미가 도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지요. 그때까지 오빠는 오빠대로, 저는 저대로 살아봐요. 알겠어. 서로 성장해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날 밤 도한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겼지요.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도한은 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됐지요. 무엇보다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을 마친 환자의 가족이 인사했습니다. 다행히 잘 됐네요. 도한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들먹거렸을 텐데 이제는 진심으로 기뻤지요.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철물점 일도 제법 익숙해졌지요. 아들아, 서울 생활 힘들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재미있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 아버지도 덧붙였습니다. 건강이 제일이야.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유미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술관에서 일하며 전시
기획을 배웠지요. 가끔 도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좋은 전시 봤어요. 오빠도 언제 시간 되면 와봐요. 도한은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도한은 유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벚꽃 구경 갈래?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여의도 공원에서 둘은 만났습니다. 1년 만의 데이트였지요. 우와, 정말 예쁘다. 유미가 벚꽃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내가 더 예뻐. 도한이 자연스럽게 말했지요. 유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오빠,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해요? 원래 잘했어, 모르셨나? 둘 다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지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1년 동안 어땠어요? 많은 걸 배웠어. 특히 진실하게 사는 것의 소중함을. 저도요. 그럼 이제 우리 유미가 도한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지요. 다시 시작해봐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이번엔 서로를 속이지 말고. 도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한이에요. 도한이 장난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유미예요. 둘 다 웃으며 악수했지요. 그날 저녁 도한은 유미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길이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장인과 장모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도한이구나 들어와. 거실에 앉은 도한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들어. 장인이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많이 변했다고 들었다. 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을 또 울리면 안 돼. 내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 내 제 인생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장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보자꾸나. 아버님, 힘들겠지만 이번엔 진짜로 해봐. 네, 그 후 몇 달이 더 흘렸습니다. 도한과 유미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말이지요. 데이트도 소박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는 정도였지요. 오빠, 행복해요. 유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왜? 진짜 오빠를 알게 됐으니까. 도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가면을 벗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지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도한은 프러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창하지 않게 진심을 담아서 말이지요. 한강공원, 처음 다시 만났던 그 벤치에서였습니다. 유미야, 네? 나랑 결혼해 줄래? 반지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지요. 그냥 진심만 있었습니다. 네, 유미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결혼식은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했지요. 도한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당당했지요. 사돈 어른, 반갑습니다. 장인이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도한의 아버지가 답했지요. 더 이상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이었지요. 결혼 후 도한과 유미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치고는 소박했지만 행복했지요. 여보, 오늘 뭐 먹을까? 유미가 물었습니다. 뭐든 좋아.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감사해요. 내가 더 감사하지. 진부한 대화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후,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유미가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진실하게 키우자. 도한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없이.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겪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도한은 아이를 안으며 다짐했지요. 이 아이만큼은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자. 지금 도한은 대학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얻은 자리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은 자리였지요. 유미는 미술관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철물점에서 뛰어놀지요. 아빠,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파는 일을 해. 도한이 대답했지요. 멋져요. 도한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솔직하고 진실했지요. 저녁 산책을 하며 도한은 생각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했던 삶이 진실로 바뀌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성공도, 행복도 모두 진실 위에 세워져야 단단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보, 뭘 그렇게 생각해요? 유미가 물었습니다. 그냥 고마워서. 뭐가요? 모든 게, 너도, 우리 아이도, 이 순간도. 유미가 도한의 팔짱을 꼈습니다. 따뜻했지요. 저도 고마워요. 오빠가 진실해져서. 두 사람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뒤를 비추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지요. 진실한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찾은 행복은 어떤 거짓보다도 아름답고 단단합니다.